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려고 또 이번 시간에 오셨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수학을 어떻게 하면은 최고로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왔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함수 변할 거예요. 여러분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라고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바로 이 부분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함수를 제대로 배우시면요, 그 앞에 것들이 함수 이외의 나머지 것들을 다 커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가장 어려운 문제들 있죠. 학교나 어디에서든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함수와 대부분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함수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함수는 조금 자신 있어. 이러면요, 정말 곧바로 남들은 정말 열심히 많이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대부분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요,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함수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또박또박 한다는 게 제대로 공부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빈틈만 많이 고 내가 어디가 구멍 나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어디가 구멍, 이거 전문가들이 사실 알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가 기본이 구멍 나 있어 이걸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따복따복 잘하는 학생들은요, 기본기를 잘 배웁니다.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루고 오히려 기본기를 배우고 또 듣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 첫 번째 시간이 잘 돼 있다면은 이 뒤로 갈수록 오히려 내리막길 같은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할만하네?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이 기본, 이건 내가 아는 거니까 그냥 스킵이야. 두 번째 강의를 들어. 모르는 것만 들어. 이런 학생들은 뒤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딱 붙들고요. 이번 시간 기본적인 아파트를 지을 때 그 평수, 이 아파트 그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기를 튼튼하게 짓는 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잘 봅시다. 자, 우리가 함수에 관한 부분들 할 건데요. 여러분들 노트에 잘 적으면서 볼까? 자, 이 함수라고 하는 건요, 뭐하고 비슷하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자판기를 딱 기억해 주시면요, 깔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기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기계가 딱 있는데 여기다가 동전을 이렇게 하나 넣어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 넣으면 이 속에 들어가서 휙 돌아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게 돼 있냐? 어떤 이 콜라 좋아요? 콜라 캔이 하나 나오도록 설정되어 있는 이 기계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자판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는 기계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맞죠?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한국에서는 기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펑션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말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뭔가 들어가면 하나가 나오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말할 수 있고 한국말로도 말할 수 있고 일본말로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컨셉으로 이것도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하니까 이렇게 생긴 콜라 하나가 나왔다. 하나 넣었더니 이게 나왔다. 인풋, 아웃풋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도 이렇게 돼서 500원짜리 넣었는데 이 화살표가 안 나왔다. 동전을 넣었는데 콜라가 안 나왔어요. 그럼 그거는 제대로 된 기능이 아니잖아요. 고장 났잖아요. 근데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는 펑션이 아니다. 정상적인 펑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표현이 이렇게 생긴 것들을 정상이 아니다. 또는 어떤 것도 정상이 아닐까요? 500원짜리 넣었는데 이번에는 한 개 나오도록 설정이 돼 있었는데 두 개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도 어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 그런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장난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AS 센터를 고치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기능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500원짜리 넣었는데 이렇게 생긴 것들에 대해서 두 개가 나왔다.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된 그러한 기능은 아닌 거죠. 이것을 우리가 수학나라의 언어로, 수학나라야. 근데 언어가 뭐가 있다겠죠? 이러한 1, 2, 3, 4 숫자들이고요. 뭐 이퀄, 똑같다든가 부동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수학나라의 언어잖아요. 이걸로 표시할 때 뭐라고 하냐? 예를요, 어떤 함이라는 것은 상자함이에요. 이 상자, 기계 안에 있는 수다. 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함수라고 한국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외국에서는 뭐라고? 펑션, 기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500원짜리 이거에 관한 자판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갖다 이제 일반화 시킨다면요. 그냥 상자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금방 했던 그 자판기를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안에 자 2라고 하는 공을 넣었어. 그랬더니 4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공 속에는 또 3이라고 하는 공을 넣었어요. 그때 6이라고 하는 공이 나옵니다. 또 4라고 하는 공을 넣었더니 8이라고 하는 공이 나왔어요. 관찰 결과. 그러면은 이렇게 넣었더니 그 속에서 휘잉휘잉 돌아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2배가 됐잖아. 2배가 됐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가 있는가 하면 2도 넣을 수 있고 3도 넣을 수 있고 4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숫자들을 넣을 수 있으니까 숫자들은 변할 수가 있거든. 딱 한 개만 넣을 거면 뭐 하러 해요? 이 기능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지. 그냥 2 넣었더니 4가 나왔다 끝? 이러면 되거든. 근데 더 많은 수많은 숫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목적은. 그래서 2, 3, 4, 5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숫자들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변하는 숫자들을 x라고 하자. 그래서 이 x는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 넣었더니 금방 이 나온 걸 보니까 2배만큼 불어가지고 나오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만큼 이를 곱해가지고 이만큼 불어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해했던 것들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그래. 그럼 이 기계는 금방 그죠?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숫자 x에 대해서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 단어인 f자를 따서요. 얘를 그럼 이렇게 쓰자. f 펑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로 해서 이렇게 쓰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다른 게 아니고 수야, 수를 넣어서 x를 넣어준 공의 숫자를 이 안에 넣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온 결과 보니까 EX가 나왔다면은 여기다가 나온 결과물 EX를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꼭 이렇게만 약속했어요? 난 이렇게 쓰기 싫은데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펑션 점점 f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다 f 쓰고요. x 들어간 공입니다. 화살표를 쓰고 원인이니까 x고 결과는 EX가 나왔다.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 공통어야. 세계의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야. 그죠? 그래서 이 함수 중에서 이렇게 쓰기로 다 약속을 한 건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뭐 어떻게 쓰자?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이 말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딱히 없다. 뭐든지 표현할 수 있으면 돼. 이것도 함수고요. 이것도 함수고요. 이것도 그 내용이잖아요. 이해되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해서 2를 넣었다. 2, 3, 4 넣어준 공이고요. 여기는 4, 6, 8, 10, 점점점 이렇게 있어서요. 그죠? 이쪽에서 2 넣었더니 4 나왔다. 이 말을 화살표로 3 넣었더니 6이 나왔다. 화살표로 4 넣었더니 8 나왔다. 화살표로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자판기 속에 들어간 거 어떠한 기능 하나 숫자가 써있는 공을 넣어주면요. 쭉 돌아서 한 개 나오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지?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 따라서 학년별로 가장 많이 나오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컨셉은 뭐냐? 그 중에서 이제 요겁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이런 컨셉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려운 문제들일수록 그냥 표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중학생이니까 이런 식들을 많이 보게 되겠죠. 자, 그럼 그것도 선생님 이건 지울게요. 이것도 이제 몇 번 뗐다 붙였다 하니까 이것도 귀찮아.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야 어차피 이건 결과잖아. EX라고 하는 거는 결과물이니까 얘를 그냥 Y라고 하자. Y. 한 번에 쓰잖아. 한 번. 그죠? 그래서 Y 결과는 EX다. 이렇게 쓰기로 하자.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다. 자, 그래서 왜 fx냐?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기능이든지 한 개의 공을 넣어주면 몇 개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그래야지 얘가 2배만큼 넣어주는 거에 따라서 무조건 2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 기능은 이 상자는요.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능? 2배만큼 딱 부러지게 불게 하는, 그죠? 숫자가 커지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사람 몸도 봐봐. 사람 몸. 뭔가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 없어? 있잖아 뭔가,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쳐주면 결과물이 뭐가 나오잖아. 계산기 뭐 쳐주면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함수가 아닌 것을 오히려 증명하세요. 그러면 그게 어려운 문제야. 세상에는 함수인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 시간에 문제들도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다 함수와 맞닥뜨려져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다시 가서 그런 의미로요. 다시 정리합니다. 만약에 공을 하나 넣었는데 이쪽에서요. 1000만 개의 공이 나왔다 해봐.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큼 하나 넣었는데 1000만 개의 공이 나왔다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뭔가 색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 넣어줄 때 한 개가 나오는 것을 보고 2배, 3 넣을 때 6이 나오니까 이런 관계성을 보고 이 2를 곱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이쪽에서 자판기와 같이 하나 넣었을 때 몇 개 나오는, 몇 개, 딱 한 개가 나오는 이런 컨셉이 바로 함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살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넣었는데 2개 이상의 화살표가 나오는 것들은 함수가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제 함수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요. 학교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함수냐? 한 개에서 무조건 이쪽이, 자, 얘네들이 우리가 보통 뭐라 하면 X라고 하고요. X라고 그냥 이름 짓기 나름이야. 얘네들은 누구라고요? 이 기계 안에 처음에 공을 넣어준 것들이야. 공을 넣어준 것들. 그리고 얘네들은 뭐 Y라고 만약에 한다면요. 4, 6, 8. 공이 나온 공들이지. 결과적으로 나온 공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봐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콜라 자판기 얘기를 했는데요. 자판기 안에는 콜라가 100개가 있을 수 있었어. 근데 내가 500원짜리 2개를 넣었어. 하나 넣어서 콜라 1개 나왔죠. 또 동전 하나를 넣었으면 또 1개가 나왔지. 콜라가 2개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 속에는 콜라 자판기 안에는요. 꼭 몇 개? 100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근데 이 넣는 공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이 1개만 나오지. 함수라면. 그래서 이 넣어준 개수만큼 그 개수만큼 나오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판기 속에 이렇게 자판기 안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그러한 콜라들, 그러니까 Y 전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전부 다 얘네들을 우리가 공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동전을 넣어가지고 나온 거, 그러니까 그 중에 선택받은 애들이지. 얘네들 선택받은 거, 그죠? 그 중에서 내가 동전을 넣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온 것들만, 얘네들만 우리가 가르쳐서요. 치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응? 그러면은 얘는 뭐냐? 들어간 거. 자, 얘네들은 이 속에 써져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동전을 넣은 상태예요.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요만큼 X 속에 들어있는 얘네들 전부 다 모은 거는 우리가 정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역은 만약에 다시 쓰면요. X 집합 안에 2, 3, 4, 점점점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지. 집합으로 표현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지금 선생님이 잠깐 그 용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이해했을 텐데, 자, 이 안에 자, 변수는 뭐라겠죠? 숫자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2, 3, 4, 5, 6, 7, 8, 9, 10, 100까지 언제 말해? 복잡하지? 그러니까 X라고 말하고 변수입니다. 변수. 응? 그리고 X 대신에는 자연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변하는 숫자다. 변수. 상수는 뭐냐? 이와 같은 거. EX 그랬으면요. 이 2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 여기는 이 X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2는 절대 안 바뀌는 숫자나.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항상 똑같은 숫자, 상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X는 뭐라고 했죠? X는 변화할 수 있는 숫자, 변수. 알겠죠? 용어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의 근본, 그 원리를 같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했듯이 y는 금방 2x라는 것도 있었지. 근데 여러분 하기에 따라서 어떤 거는 y는 자 x분의 2 하고 보니까요. 아까처럼 이런 상자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래서 관찰해 본 거야. 그래서 y는 2x는 금방 아까 했던 거죠. 그냥 넣은 공에 대해서 넣어주기만 하면은 2배만큼 불어가지고 나오더라. 이거야. 근데 이거는 어떤 함수를 도대체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봐. 그냥 x 대신에 넣은 게 2를 넣었어요. 2를 넣었더니 y 값이 2가 나온 거예요. 또 x 대신에 2를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2라는 공을 딱 넣었어. 그랬더니 2를 넣었더니 얼마? 1이 나오더라. 관찰한 결과예요. 또 이번엔 3을 넣었어요. 3을 넣었더니 얼마? y는 3분의 2라는 공이 쭈르륵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점점점 만약에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3개를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만난 것도 2년인데 10년 동안 밥만 먹고 이것만 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점점점 엄청 많이 하겠지. 10년 동안이면. 근데 보니까 다 똑같아. 막 4를 넣어주면 또 얼마니? 4를 넣어주면 4분의 2니까요. 약분하면 2분의 1이고 막 이래.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체계가 분명하게 있다. 뭐가 있어? 체계가 분명하게 있어. 그 체계가 어떤 체계냐? 야, 그럼 이거를 10년 동안 해가지고 이거를 쓰려고 해도 칠판에 모자라겠지.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어떻게 하냐? 야,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어. 이 두 개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이 표만 안다고 생각해봐. xy가 관계가 있는데 두 개를 곱하니까 2야. 곱하니까 두 개를 곱한 결과가 2가 돼. 응? 이렇게 우리가 어떤 두 개의 관계성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x 곱하기 y는 2. 그렇죠? 곱하면 2가 되잖아.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y는 하고 써준 게 이 식이 된 거예요. 이런 함수.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 함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보니까 어때요? x값이 관계 한번 관찰해 봅니다. x값이 1에서 2 커질수록 y는 어떻게 돼요? 작아졌죠? 좀 더 가볼까? x가 1, 2, 3, 4 쭉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y는 어떻게 돼요? 2에서 1로 1에서 3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2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내려가고 있어.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부터 수학 나라의 언어예요. 와우, 이거는 x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y가 똑같이 커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이런 스타일을 이런 스타일을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반비례한다. 반대로. 비례하는 게 반대로 비례한다. 이거는 뭘까요? 아까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점점 x가 커질수록 y 값도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 말을 수학 나라에서는 이거는 비례한다. 비례해서 커진다.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똑같이 커질 때 그때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x가 커짐에 따라서 y가 작아져. 반대로. 얘는 올라가는데 얘는 작아져. 그럴 때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학적인 용어를요. 같이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y는 맨날 2야? 2일 필요는 없겠지.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시킨 게 뭐냐면 비례하는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 y는 ax 이런 스타일. 그치? 숫자가 2 대신에 a로만 바꿨습니다. 비례한다는 이런 스타일이다. 반비례는 어떤 스타일이냐? y는 x분의 a. 2 대신에만 a로 바꾼 거야. 이런 스타일이다. 반비례는. 자, 그냥 봤을 때 우리가 x랑 a랑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금방 왔어. 비행기를 타고 금방 만났어 우리가. 여러분 y도 있고 x도 있고 a도 있어요. 막 얘기했어 아프리카어로 선생님이. 그러면 보는 사람이 x나 a나 똑같은 애들이잖아. 동급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선생님과 여러분이 같이 공부했잖아. 아까 봤을 때 여기서 2가 주인공이야 x가 주인공이야. 누가 자판기에다 들어간 공이 누구예요? 2예요 x예요? x지. 그 x를 우리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변수다 이렇게 이 얘기 있죠.
또 2라는 것은 2. 그냥 처음부터 x분의 2라면 2는 그냥 그대로 2야. 두 개 있는 그 2란 말이야. 그러니까 2가 안 바뀌니까 얘는 항상 똑같은 수다. 상수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두 개는 수긴 수지만 분명하게 정체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갖다 우리가 2를 이렇게 썼잖아. 그럼 이쪽도 여러분 이제 어려운 문제로 막 나와.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로. 그때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요거는 무슨 수고? 변수고. 요거는 무슨 수다? 상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말할 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다음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반비례하는 함수다. 이렇게 문장으로 나온다고 해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설정한다? 그 문제 풀 때 그러면 반비례하니까 y는 x분의 a 이런 스타일이겠구나. 함수가.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이제 말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운 것들 이용해서 이 a 값이 어떤 숫자인지를 구하는 게 그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뭐라고 한다? 비례한다. 얘는 반비례하는 그런 스타일을 쓰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y는요 3x 더하기 1 이런 것들도 있겠지. 볼까 한번?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처음 만났으니까 다소 어색하지만 이 어색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제 편안해질 겁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도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 x, y 한번 써볼게요. x가 0이어봐. 0 넣어봐. 그럼 y는 얼마 되는 거죠? 1 나오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또 1 넣어볼까? x가 1이야. 이 자리에다가 1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3 곱하기 1이죠. 3, 1은 3에다가 2를 더한다? 그럼 y가 얼마예요? 4야. 4.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치? 또 2야. 그럼 얼마니? 여기다 2를 곱하면은 3이 6에다가 2를 더하니까 7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런 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랑 얘는요. 어떤 상태냐면요. 이거를 비례한다고 얘기하는데 플러스 1 뒤에 숫자가 막 붙지. 그러니까 이거는 3배만큼 해준 다음에 2를 무조건 더해줘. 이건 뒤에 이렇게 1이 더해진 상태가 될 때는 비례한다고 수학에서 말하지는 않아요. 비례한다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똑같이 아까 y는 2x 같이요. 그냥 똑같이 딱 떨어지잖아. 그냥 마치 그냥 2배만큼 커진다. 2배만큼 커져. 뒤에 2를 더해. 너무 번거로워. 그러니까 그냥 2배만 곱하면 된다. 이 말 자체가 딱 떨어지게 2배만큼 2배 비례한다. 응? 2씩 더 커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 자체가 비례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뒤에 숫자가 이렇게 더해지고 빼지고 뭐 이런 게 있으면요. 그 아이는 비례하는 식이다. 비례하는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 반비례 이 말은 딱 이 스타일만 기억하시면 돼요. 더 이상 뒤에 뭐 달면 안 돼. 요거를 두 가지 스타일을 같이 배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어떤 용어 정리해서요. x값이 있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y값이 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겠죠? 얘네들 다 모아놓은 것은 치역이라고 해. 자, 치역이 뭐냐라고 하면은 y값 집합 속에 1도 있고 4도 있고요. 7도 있고 점점점 다른 것도 있겠지? 이 치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때 값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하나 값 이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값을 얘네들을 함수값이다. 함수값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은 어떤 그 함수가 있는데 x값에다가 1을 넣었더니 함수값이 3이 나왔어요. 이렇게 문제가 나한테 얘기하면 함수값 얘는 y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2를 넣었대. 그러면 얘는 x값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금방 했던 것들을 가지고 자 y는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인데요. 우리는 어떤 그 수직선 들어봤죠? 수직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숫자를 나타내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직선이 여러분 이렇게 딱 있고 여기만 화살표가 있다? 이거 반직선이다. 근데 이쪽도 화살표가 있고 이쪽도 화살표가 있으면 얘는 직선이야. 반직선이 아니고 직선. 양쪽으로 슉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럼 이럴 때 여기다가
0을 써주고요. 0을 기준으로 숫자들을 갖다 찍으려고 그래. 위치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숫자가 커지도록. 그래서 1, 여기는 2, 3 이렇게. 그럼 이쪽은 뭐냐? 자, 이 거리가 똑같아. 얘랑 얘랑. 여기 1이긴 1인데 이쪽 방향은 무조건 다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약속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자, 0을 시작해서 이만큼이 2죠. 간격이 이만큼이 2지. 그럼 이만큼과 간격이 2인 지점이 있겠지. 근데 0을 기준으로 왼쪽 그 숫자들은 다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약속하는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 뭘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언제나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도록 숫자들을 나열한 이러한 직선을 수직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요. 2분의 3을 표시하고 싶다면 그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3 나누기 2 해봐봐. 얼마죠? 1은 2, 2, 5, 10, 1.5죠? 그래서 그 1.5라고 하는 거는 1과 2 사이에 반절의 쪽 있잖아. 반절. 그죠?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1.5 지점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수직선에 얘가 바로 1.5라고 하는 거다 하고 괄호를 표시하고요. 이 점도 이름이 있어. 선생님도 예지하고 이름 있지? 여러분도 이름 있지? 그것처럼 이것도요. 이것도 이름을 A가 있다. 이 점은 A라고 하고 이름이 그 안에 위치가 1.5야. 이렇게 나타내면 걔가 이거다 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직선인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 수직선이 지금 한 개잖아. 그치? 이 얘기를요. 이렇게 하나를 더 붙여. 이렇게 수직선 두 개를 교차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있다가 항상 여기 출발하는 거야. 제일 처음에 여기 서 있어. 자, 이렇게 항상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가기를 이 사람이 앞으로 지금 약속인데 이 사람이 여기 원점에 딱 서 있다. 서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얘는 자, 여기서 대하선 방향으로 47도만큼 가세요. 47도예요. 그럼 어렵잖아. 그치? 47도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헷갈리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좌우. 그러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것만 따져.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것만 따져. 두 번째는 상하. 위냐 아래냐 이것만 따지기로 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얘야 좌우 중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가세요. 그러면 아하 여기다가 오른쪽은 쉽지.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딱 돌아서요. 1만큼 또 2만큼 이렇게 갈 수 있죠. 얘가 바로 오른쪽으로 2만큼 갔다 그 소리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말을 괄호 열고 아까처럼 한 것처럼 플러스 2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는 자 이번에는 얘야 두 번째 할 일은 위냐 아래냐 이건데 위로 3만큼 가라 그랬어요. 그럼 그 명령을 듣고 얘가 이제 우리 아바타지. 얘가 위로 하나, 두 칸, 세 칸 갔어요. 세 칸을 간 거야. 그 위로 3만큼 갔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3을 더해. 이러지 말고 자 아까 플러스 2 이게 첫 번째 이거 할 일이지. 첫 번째 한 일은 무조건 괄호 속에 첫 번째 써주면 돼. 컴마를 쓰시고 그 다음은 요거 위로 갔냐 아래로 갔냐 이거 있지. 이 작업은 이 두 번째야. 여기다가 쓰면 돼 무조건. 그래서 두 번째에다가 위로 3만큼 갔어. 아래가 아니야? 3만큼 갔으니까 3은 쓰는데 야 그게 위로 갔어 아래로 갔어? 전화로 막 얘기해. 위로 갔거든? 위로 가면 여기다 부호를 플러스로 쓰면 되는 거야. 만약에 아래로 갔다면은 마이너스로 써주면 되는 거지. 응? 이렇게 해서 수직선이 두 개가 교차되어져 있을 때 항상 원점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일을 무조건 하는데 첫 번째 할 일은 선택과 집중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것만 하고 그것은 아까 첫 번째 한 것처럼 괄호 속에 이 자리가 바로 첫 번째 한 일이다. 그 다음에 간 다음에 이 지점부터 두 번째 할 일은 위로 갔냐 아래로 갔냐 그 일을 해주면 되는데 위로 갔을 때 세 칸 갔다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 두 가지 중에 하나 써주면 되고 또 얼마큼 갔냐라고 했을 때 세 칸 갔다 그러면 이 3이라고 숫자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게 바로 뭐냐
자, 이제 이름이야. 이렇게 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쌍이죠, 쌍. 순서를 나타내는 쌍이다. 순서쌍이다 하고 이름을 붙인 거야. 수학에서 그냥 영어 단어보단 쉽잖아. 영어 단어 외우듯이 수학 단어 외운다 생각하고 순서쌍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얘는 뭐냐? 그치? X축, Y축. 얘를 X축, Y축, 이 축이 Y축이야. 왜? 금방 했던 것처럼 얘가 바로 이것도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냐? X, Y 값을 X, Y 순서쌍으로 표시하고요. 금방 요런 것도 예를 들어서 0,1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바로 X축이고 얘가 바로 Y축으로 해서 처음에 들어간 공, 자판기에 들어간 공, 그 X를 첫 번째로 표시하고요. 나온 거, 그치? 자판기에 넣었으면 뭐가 나왔지? 그 나온 숫자를 Y라고 우리가 약속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다가 쓰면 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게 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막 나는 뒤에 나온 거를 먼저 쓸 거야. 나온 게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마음대로 막 앞에다 쓰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그래서 이건 서로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표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쌍과 그 좌표 평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평면은 뭐냐? 좌표를 나타내는 평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금방 우리가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잘 보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플러스 X값이 오른쪽으로 갔잖아.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점들은요. 분명히 원점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지. 그리고 아래가 아니라 분명히 위로 가야지. 이쪽 면에 있는 점들은. 그래서 이 점은 바로 플러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금방 선생님 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자, 금방 얘기했던 것들 잠깐 보시면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얘를 X축이다. 이것은 Y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쪽 면 지금 4개로 분리가 됐거든? 그래서 이 면마다 특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면 안에 위치해 있는 이런 점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지. 얘는 원점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갔어야 돼, 무조건. 또 위로 무조건 갔어야 돼. 그래서 이 방향이 오른쪽의 방향 무조건 플러스야. 위로 방향이야. 걔도 무조건 플러스지. 그래서 얘가 언제나 왼쪽이 X값, 오른쪽이 Y값이잖아. 그래서 부호를 표시하면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여러분 이쪽에 있는 면, 이쪽에 있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여기는 점 하나 찍었어. 아무거나 찍으면 돼. 자, 그러면 원점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려면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으로 가야죠. 근데 그 왼쪽으로 간 것이 바로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죠? 자, 왼쪽으로 갔습니다. 여기 서 있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려면은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지. 그 위로 가는 거니까 위로 가면은 부호가 플러스로 표시한다고 약속한 거야. 사람들이.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이 된 거고요. 또 이번에는 이쪽 면에 있는 점을 찍어. 아무거나 점을 찍었다. 그럼 이 점은 도대체 뭐냐? 항상 원점부터 이렇게 출발하잖아, 사람이. 여기까지 가려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으로 먼저 가죠?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고, 또 여기 서 있어요. 왼쪽만큼 갔다. 그 다음에 위로 가야 돼요? 아래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려면 아래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다, 그거야. 자, 그렇게 따지면요. 여기 안에 있는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한번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서 아래로 내려가야지. 오른쪽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우리 전 세계 학생들이 다 배우고 있는 시점에서 수학을 대표하는 수학자들이 다 만났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 라고 했을 때 약속하자. 얘네들을 뭔가 좀 면이 이쪽 면. 자, 오른쪽에 위에 있는 면입니다. 이러면 헷갈리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약속하자. 여기를 제1사분면 이렇게 면 이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제2사분면 이렇게 이름 붙이고 얘는요. 제3사분면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는요. 제 뭐겠어요? 4사분면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야. 알겠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막 너무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그 생각하지도 않고 막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수학을 못하게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림을 머릿속에 그림이 떠오르도록 해서 하세요. 여러분들 막 게임 같은 거 엄청 많이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엄마가 빨리 막 들어가지고 게임 끄지? 그럼 그 다음에 머릿속에 게임이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잖아. 그치? 그 느낌으로 응? 그 느낌으로 하도록 여러분이 연습하면요 갈수록 수학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얘기는 뭔가 하면요. 비례하는 식이 있어. 자, 비례하는 식. y는 ax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보려고 합니다. y는 ax가 있고 y는 또 x분의 a가 있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결론만 얘기해 볼게.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했지만 y가 2x 이런 것들이 있겠지. 이것을 이제 금방 배운 것에 의하면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렸다. 애가 양수인 거. 예를 들어서 이거. 그림을 그래서 찍어봤어. 그랬더니 x가 어떻게 찍을 수 있어? 점들이. x가 0이면은 y는 얼마죠? 빨리빨리 여러분 해봐. 0 나오지? x가 1 넣어주면 y 또 얼마? 계속 나오지. 2 나오고. 응? 그죠? 3 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6 나오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찍어봅니다. 0,0 금방 배운 것에 의하면요. 1,2야. 오른쪽으로 1만큼, 위로 2만큼 이렇게 찍을 수 있죠. 3,6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오른쪽. 부호만 보시면 돼. 플러스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6만큼 가서 점들을 쭉 찍어보니까요.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 점들이 엄청 많겠지? 찍어보니까 이게 되더라.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비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x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림이 이 그림일 수 있었는데 이 그림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례적으로 위로 올라가지. 비례적으로 y값도 커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름이 비례한다. 이거는 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은 이러한 직선이 그려진다는 거야. 그리고 또 결국은 식이 하나 주어지면 그냥 점들을 x 대신에 선생님이 아무거나 한 거야. 0도, 1도, 2도 아무거나 그냥 넣어봤어. 그리고 나오는 y값들에 대해서 점을 노가다로 다 찍어준 거지.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 관찰해본 결과야 그냥. 또 이거는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니까 자 예를 들면 x 대신 0 넣어주면 얼마죠? 0. x가 1이어봐. 1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곱해봐.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0,0 얘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아래로 2만큼 찍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어지는 거야. 노가다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이 식이 있으면 x 대신에 선생님이 x값 대신에 아무거나 점들을 넣어봤어. 그러면 이 식 때문에 곱해져 가지고 나오는 y들을 갖다가 다 점을 찍어보니까요. 이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야. 어떤 그림이냐. 그림이 얘는 이게 음수면요. 어때?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더라는 거지. 내려간다. 있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렇지만 부호가 얘는 올라가는 그림이고 얘는 내려가는 그림. 언제? 이런 스타일일 때 A가 양수면은 올라가. A가 음수면은 내려가. 이거 기억할 수 있겠죠? 특징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를 봤을 때에 이렇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A가 양수다. 그러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서 환상으로 보여야 돼. 환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지? 이거 봤을 때. 또 애가 음수다 그러면 음수구나. 얘가 음수면은 그 그림은 내가 직접 하나하나 안 찍어봐도 내려가는 그림이 이 그림이 머릿속으로 싹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외우는 게 더 좋겠지. 그림의 모양을 갖다가 여러분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 그런지 알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림만 선생님이 그려줄게. 얘가 양수일 때 그림을 그려봤어요. 점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양수일 때 y는 x분의 1 예를 들어서 얘는 음수야. 그러니까 y는 x분의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음수가 들어갔대. 이것도 역시 그림을 그려봤더니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점을 하나하나 찍어보니까요.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또 얘는요. 음수일 때 그림을 그려보니까요. 얘는 그림이 이런 쪽에 그림이 그려지더라. 관찰하는 결과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자, 나와 있는 애가 양수일 때는 이 그림이고 음수일 때 이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만 해보자. x가 만약에 4여봐. 넣었어 4를. 그럼 y는 4분의 1이 되지. 그 이 점이 어디 있을까? 원점이 여기 있거든요. x 대신에 4만큼 y 대신에 4분의 1 플러스잖아. 4분의 1만큼 위로. 여기 자체가 이제 4분의 1이다. 이렇게 점이 찍혀지니까 걔들을 쭉 이어놓은 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분모는 0 되면 안 되죠? 분모에 0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도 x가 0일 때 y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치? 자, 이쪽도요. 마찬가지로 x가 만약에 2여봐. 그럼 y는 얼마죠? 이 자리에 여러분이 2를 넣으시면 약분해서 y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2만큼 갔다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아래로 1만큼 내려간다 그거야. 아래로 1만큼. 그죠?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쪽 2, 4분면 4, 4분면에 있다. 얘는 1, 4분면 3, 4분면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어떤 그래프인지 생각이 나야지만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잘 풀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어떤 것들을 볼 건가 하면요. 이제 응용 문제를 봤을 때 여기는 점이 있어요. 2,1이 있다고 해봐. 근데 이 점을요. 만약에 x축 대칭시키면 어떻게 될까? x축 대칭시키면 원점부터 출발해서 여기는 x값은 그대로 있죠. 근데 y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갔지. 밑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됐다. 뭐 했다고요? 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x축 대칭을 시켰더니 결론적으로는 이 점이 이렇게 바뀌잖아. 그래서 관찰해 보니까 x는 그대로고 y가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야. 아셨죠? 자, 또 하나. 이걸 이번에 이쪽으로 바로 y축이지 이게 y축 대칭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점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점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 원점부터 출발해서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2거든? 얘는 왼쪽으로 갔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써줘야 된다. 또, 자, 요만큼 갔어? 이번에는 위로 1만큼 가야죠. 이만큼. 그래서 플러스 위로 갔으니까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금방 한 것은 어떤 역할을 해줬냐 하면 바로 이렇게 y축 대칭을 시키니까요. 이 점이 x만 부호가 바뀌었구나. y축 대칭이면 x만 부호가 바뀌어. x축 대칭이면 y만 부호가 바뀌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이 점을 원점 대칭 시킨다 라고 했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둘 다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원점으로 대칭을 시켜주니까요. 원점으로 대칭을 시킨다는 말은 이 점이 원래 있었고요. 원점을 찍어. 그 직선을 그어. 그리고 여기는 거리가 똑같은 지점보다 찍어. 그러면 이 점이 바로 원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종이를 딱 접으면요. 얘네 둘이 만나겠지? 그래서 대칭인 점을 찾아보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더라. 걔는 원점 대칭을 해준 것이다. 정리합니다. 점이 있을 때 이제 응용 문제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야. 점이 있는데 이 점을 x축 대칭시키면은 반대로 x 말고 y의 부호가 바뀐다. y축 대칭시키면 반대로 y 말고 x의 부호가 바뀌었다. 관찰한 결과 원점 대칭을 시켜줬더니 둘 다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아셨죠?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함수 부분의 그 문제들, 직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때에 그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함수의 기본기가 안 되면은 뒤에 어떤 걸 갖다가 배우더라도 문제가 뒤에 가서 이상해지니까 금방 오늘 했던 이 시간, 함수의 시간 첫 번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실 때까지 계속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요. 모르는 것들은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은 또 제가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요. 화이팅!